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보훈 전문 박경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고엽제 등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보훈심사위원장을 지난번에 역임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2026년도 고엽제의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과거 사진들입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께서 고엽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이런 사진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 파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32만 4,864명 이 참전을 했었고 전상 부상 입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던 우리 근대사의 아주 비극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했던 파병 역사가 이 바로 월남전, 베트남전의 파병이죠. 자, 문제는 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파병 우리 장병들이 숱하게 지금 이제 발생을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본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족들까지 이 과거 고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후손들까지 그런 고통을 같이 짊어지게 돼서 우리 국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기존에 총 20개의 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최근에 병이 이제 4개가 더 늘어났는데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비호지킨 림파선암을 비롯해서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전립선암, 담낭암에 이르기까지 총 20개가 이때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 4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특이한 증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해서 추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이게 이제 좀 1번부터 이것도 20개가 있습니다. 일광 과민성 피부염부터 시작해서 고지혈증까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 단마진, 건성 습진, 주로 피부와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신경 측색 경화증, 이런 것들은 어떤 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이고요. 근질환, 악성 종양, 간질환, 갑상샘 기능 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그리고 동맥경화증, 무혈성 괴사증, 고지혈증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엽제 후유의증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은 완전히 후유증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떨어지는 임상 결과 때문에 일단은 후유의증으로 분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후유증으로 이제 격상이 되면은 전상분경으로서 보상이 이제 상위 등급이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 고엽제 후유증 기존 이제 병들이 비호지킨 림파선 암이라는 거는 이 림프구라는 백혈구에서 발생하는 이제 암이죠. 다양한 암들이 이런 림프구에 있는 백혈구에서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연조직 육종암이라는 거는 이런 근육, 혈관, 신경, 이런 지방,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희귀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염소성 여드름,
이게 이제 다이옥신, 고엽제에 있던 다이옥신 등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부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말초신경병은 뇌와 척추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 손상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통증, 감각 이상 이런 증상들이 유발되는 질환이고요.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이거는 햄 생합성 과정의 효소가 이제 결핍이 돼서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그런 증상, 그로 인해서 물집, 궤양, 색소 침착 등의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호지킨병은 이 림프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 목, 겨드랑이 등 림프절에 통증 없이 이제 커지는 것이 주요한 증상인 호지킨병이고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이건 다 잘 아시죠? 폐, 후두, 이 기관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전립선암, 남성 전립선에 발생하는 암이 되고요. 버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발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이 잘 돌지 못하는 그런 장애 때문에 괴사로 이어지거나 하는 그런 병이 되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발가락에 버거시 병이 있어서 이렇게 괴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인슐린 기능 이상으로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죠. 그 다음에 B세포형 만성백혈병, 이 혈액 속에서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골수에서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는 병이고, 파킨슨병, 요새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 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느려지고 뻣뻣하고 균형에 장애가 있는 것이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통받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에 혈액과 산소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에 이 혈류가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이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 AL 아밀로이드증은 골수의 이 뼈 안에 비정상적인 이 면역 글로불린 경쇄 단백질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아밀로이드 섬유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심장, 신장 등의 이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침샘암, 침을 분비하는 침샘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침샘 부위에 암이 생기는 침샘암이 되겠습니다. 담낭암, 이 담낭, 간 밑에 있는 담낭에 생기는 암이 담낭암이죠. 이번에 새로 편입된 신규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신체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질환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이 중추신경계, 갑상선 앞에 건가요? 네. 뇌 척수 시신경으로 이루어지는 중추신경계의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수초가 벗겨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다발성 경화증이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됐고요. 방광암, 방광에 이제 생기는 암인데, 이 방광 부위에 암이 생겨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만은 방광암도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이름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에서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이 새로이 편입이 됐습니다. 주로 안구 운동 장애와 뒤로 넘어지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엽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이제 나뉘는 것이고요. 이 병명은 고엽제법 제5조에 이렇게 기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엽제 후유증은 이 국가유공자법상 전삼군경제도로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예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고엽제 후유의증은 국가유공자법상 상위 등급이 부여되지는 않죠.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 해서 고엽제법 자체에서 보상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고엽제 후유의증은 2026년도에 이제 고도장애의 경우에는 129만 6천 원, 중등도 같은 경우는 95만 4천 원, 그 다음에 경도장애 같은 경우는 62만 6천 원이 보상금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고도, 중도, 경도 각 23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144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상군경 상위 등급이 부여돼서 1급 1항부터 7급까지 각 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주어지죠. 지금 1급 1항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좀 넘네요. 이제 많이 희망하는 급수가 이제 6급 이상이 될 텐데 7급은 70만 8천 원이 됐고요. 6급 사망은 119만 4천 원, 6급 이항은 177만 8천 원, 6급 1항은 1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엽제 후유증이 생기거나 고엽제 후유의증이 생기신 분들은 고엽제법에 따라 가지고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이런 증상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보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이 진단, 병원에서 받은 진단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검진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나온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상급 병원에, 전국의 47개의 상급 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고 이게 맞으면 상위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으로 보상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새로이 2026년부터 신규 편입된 어떤 그 병명까지도 있으니까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에게 오시면 이런 절차를 다수의 경험과 아주 깔끔한 절차를 통해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도 고엽제 환자 등록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